대학에 있어서 대학생들을 많이 상담하니까 청년들을 상담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 얘기를 해도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이 친구는 너무 힘들어했던,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른 성인 자녀들이 부모의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아빠 미안하다, 엄마 미안하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거 사줬는데 내가 그까짓 거 하나 안 해줬다고 말이야, 너 나한테 있다 이래. 그 실수를 다루는 부모의 태도와 자세가. 안녕하세요, 책가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조영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 간섭, 무시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있어서 대학생들을 많이 상담하니까 청년들을 상담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왔는데 까만 모자에 까만색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옷도 까만색이고 남자 청년인데 군대 갔다 와서 25, 26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일단 말 시키기도 어렵고 저도 좀 겁나더라고요. 이렇게 눈빛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우리가 조금 얘기가 시작됐는데, 대표적인 간섭의 케이스입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가정과 좀 가까이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클 때 크는 모든 과정에 사사건건 다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냐, 어디 있냐, 핸드폰이 없는 세대라 그래도 다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야 사랑이고 나를 향한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자기 할 것들이 있고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학교도 여기 가라고 정해주고 과도 정해줬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미련 없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단칼에 자르고 기숙사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화 안 되는 아버지, 말 하나도 안 통하는 아버지, 무슨 얘기를 해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뭔 얘기를 해도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이 친구는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을 가진 친구들을 봤습니다. 비교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부모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아빠 내 95점이야 그러면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영수는 몇 점인데, 철수는 몇 점인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그것이 칭찬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박수받는, 그래서 나를 좀 뿌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더 올라갈 때가 있잖아, 왜 밑에만 쳐다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계속 양육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강요해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저에게 상담 과정에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되게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정말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꽤 좋은 직업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30 조금 넘으신 분인데 제가 뭐 그때 교수님도 잘 만나서요, 환경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정말 운이 좋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 공동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그래서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김 대리님, 김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살짝 비난한 듯한 느낌만 누가 얘기해도 이 사람은 헛떡 얼어가지고 말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제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 큰 성인 자녀들이 부모의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수를 다루는 부모의 태도와 자세가 아이에게 굉장히 깊이 있는 큰 상처를 준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뻔히 아는데 자기의 실수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그런다든지, 그냥 단순하게 아빠도 그런 일을 했다, 야 미안해, 아빠 미안하다, 엄마 미안하다, 늦었어,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거 사줬는데 내가 그까짓 거 하나 안 해줬다고 말이야, 너 나한테 있다 이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성인 청년들이라면 되게 많은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하는 대학생들 중에는 그런 부모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뭐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다든지 뭘 사준다 그러는데 안 한다든지 그러면 벌써 2, 3일 전부터 저건 안 올 거다, 생일 때 뭐 해준다는데 안 된다든지, 이게 금방 알거든요. 성인들은 다 저거 안 되겠구나 알아요. 그리고 꼭 그걸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애기도 아닌데 못 받으면 다음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약속을 변경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분노하고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그걸 받아들이라고 막 수긍하고, 그래서 얼굴 표정이 또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으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얘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뻔히 뻥인 줄 아는데. 근데 완전히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으면 더 분노하는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실수는 여러분 성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예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해결해내느냐는 그 부모의 태도와 자세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딘가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만만한 사람은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들인데, 그런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뭔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질투라고 얘기하는데, 질투하는 사람들의 대단히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모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나같이 이런 굉장한 사람의 자녀란다. 그래서 아이들은 나는 잘 모르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애는 굉장히 멋진 걸로 입힌다든지, 차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도 어딘가에 가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습득되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면 우리가 제일 처음 관찰을 합니다.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데, 사방이 나르시시스트들로 차 있으면 그들의 말투와 태도와 자세는 아이가 그냥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버릇 이런 것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이 서로를 사랑하거나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공감하는 거 굉장히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난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러지만 거기 갔더니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날 쳐다봐 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당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면 힘들어하고, 그리고 관계 맺기도 어려워지고, 바깥에서 말하는 것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실제 삶의 차이가 아이에게는 굉장히 분노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이런데 꽤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에코이스트는요, 하버드대 교수를 지냈던 크레이건 말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조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닌데요. 뭐든지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문제를 회피하고 갈등을 두려워하고,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들의 이야기와 조금은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그 관계 맺음에 대한 어떤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들을 드러내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갈등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져야 되는데, 갈등을 두려워하고 갈등을 피하는 거죠. 갈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거든요. 내 탓이라 그러고 내가 빨리 도망가야 갈등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에코이스트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나르시스틱의 반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과 에코이스트들이 가지는 공허감은 사실은 연결돼 있다, 맥락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과대한 자기를 만들고 있다면, 에코이스트들은 아주 조그만 숨겨진 자기를 만들어 놓고, 드러나지 않는 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런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코이스트 부모들이라 그러면 부모가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아이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갈등을 회피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배경을 배우지 못하는 거거든요. 갈등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부딪혀가지고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한판 싸워도 이 정도는 기본이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로 가지 못하면 그들 부모와 똑같이 숨고 회피하고 도망감으로 자기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제가 있으니까 대학생 아이가 와서 이제 저랑 상담을 했는데, 엄마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아이예요. 제가 이렇게 내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런 거 잘 안 하고 딸하고만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담학 용어로 융합이라 컨퓨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와 내가 구분이 안 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딸만 같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하는 그 방식 그대로 관계 맺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관계도 잘 못 맺고 책임감 강하고 사람들과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얘한테도 똑같이 있죠. 그리고 얘도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데 사람들과 관계 잘 못 맺고 누군가의 불편 주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기숙사 방에서 공부하는 거 노트북 켜놓을 수도 있고 나 좀 할게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못 해가지고 기숙사 저쪽 구석에 어디 의자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일부러 나와가지고 11시까지 있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 거죠. 얘가 제일 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요. 거절이에요. 거절. 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한 대로 다 사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라고 맺는 유일한 존재가 엄마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거절하는 건 얘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하는 어떤 사고하는 것도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만 모든 걸.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엄마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엄마가 잘라. 키가 어떻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그 엄마랑 얘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온 거죠. 상담의 자리에. 이 세상에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처럼 또 제가 책에서 다룬 것처럼 상처는 수없이 받지만 그러나 어렸을 적에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참 크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거 약 하나 먹으세요. 1, 2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아픔과 좀 마주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좀 상담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 어떤 분은 20년, 30년, 50이 돼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상처받은 게 전염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또 책에다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아이가 찡찡거려요 계속. 또 마트 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애들한테 뭐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네가 어느 거 사. 그런데 아이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가 정해줘. 아빠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자꾸 그래 그래도 네가 원하는 거 찾아. 한두 번 하다가 얘가 짜증이 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네가 선택하라는데 왜 선택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화가 버럭 나가지고 임마 넌 그런 것도 하나 결정 못해.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냥 분위기를 꽉 망쳐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제 상담의 자리에 왔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요. 사실은 자기예요. 형하고 뭐 누나하고는 막 활발하고 그런데 자기는 활발하지 못해요. 아버지는 자기한테 활발하고 용기 있고 뭐 남자처럼 막 이렇게 빨리빨리 결정하고 이런 거 원하는데 자기는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아버지가 뭐라고 재촉하면 오히려 더 겁나고 더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자기를 한심하게 보고 짜증내고 그걸 늘 그 아버지가 두려웠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어디 데려가가지고 야 오늘은 괜찮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거 먹어 골라. 그럴 때 얘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아빠가 원하는 거 골라주세요. 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걸 골라도 아빠한테 혼날 게 뻔했거든요. 뭘 골라도 혼나니까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빠가 원하는 거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한테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빠가 원하는 거 해줘 그러는데 사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자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자기도 답답하게 생각했던 그 자기에 대해서 이 아빠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게 사실은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상담해서 맨 마지막에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네가 원하는 거 골라. 근데 아빠가 원하는 거 해줘. 그러면 알았어. 너 후회하지 마.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를 관리해서 서먹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시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아이가 화를 낸다든지 내가 화를 낸다든지 서먹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가족관계는 더 어렵습니다.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만약 거리가 필요하면 좀 거리를 두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그랬다 그러면 아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언니나 형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가진 진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조금씩 만들어가서 어느 날 뭐 같이 앉았을 때 한번 와하고 한번 웃고 저 분위기 좋을 때 그냥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한마디 사과하고 이런 좀 테크닉 기술적인 면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는가.